안녕하세요, 윤공입니다. 오랜만에 영화 리뷰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리뷰할 영화는 신혜선, 이재훈 주연의 영화 도굴입니다. 오늘은 영화에서 좋았던 점과 별로였던 점 두 가지로 나누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영화의 스토리부터 정리해보죠. 참고로 결말을 포함한 스포일러가 존재하니 감상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천재 도굴꾼 동구는 문화재 복원 현장에서 빼낸 불상을 밀거래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윤 실장을 만나게 됩니다. 윤 실장은 큐레이터라는 직업 뒤에 숨어 우리 문화재를 빼돌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잘난 능력으로 그녀의 눈에 든 동구는 윤 실장에게 제안을 받습니다. 중국에 있는 고구려 고분벽화를 가져오면 자신이 모시는 VIP와 거래를 터주겠다는 것이죠. 도굴 전문가 존스 박사와 함께 고구려 고분벽화를 떼온 동구는 드디어 그녀의 뒤에 있던 최종 보스 상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게 되죠. 100억을 주면 강남 한복판에 있는 설릉을 털어 조선 태조 이성계의 보검을 가져다 주겠다고 말이죠. 결국 거래는 성사되었고 땅을 파서 설릉 도굴에 성공한 동구는 상길에게 보검이 담긴 상자를 열게 합니다. 하지만 보검은 없었습니다. 동구가 사기를 친 것이죠. 동구가 사기를 친 이유는 어릴 적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바로 상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동구는 상길을 설릉에 묻어버리고 그동안 상길이 부당하게 밀수했던 우리 문화재들을 문화재청에 돌려주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의 장점 첫 번째입니다. 배우들의 연기가 좋습니다. 특히 이재훈 배우의 능청스러운 연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영화 박열에서와 같이 자유분방하고 능구렁이 같은 캐릭터를 이번 영화에서도 상당히 매력있게 묘사했습니다. 이재훈의 팬이라면 충분히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더불어 조우진, 임원희, 송영창 배우를 비롯하여 요즘 뜨고 있는 박세환 배우의 연기를 볼 수 있었다는 것도 영화의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아쉬운 건 배우 신혜선입니다. 기대했던 것과 달리 대사도 많지 않았고 등장씬도 적기 때문이죠. 좋은 배우이기에 짧은 등장에도 임팩트가 있기를 바랐는데 그것도 없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신혜선이라는 배우가 별로로 다가오는 이유는 감독이 신혜선을 소모적인 캐릭터로만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신혜선은 이 영화에서 별다른 역할이 없습니다. 그저 돈 욕심에 보스의 뒤를 치지만 이재훈에게 역으로 당해 망하는 인물이라는 게 전부입니다. 이런 역할은 굳이 신혜선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혜선 배우를 캐스팅한 이유는 아마 티켓 파워 때문일 겁니다. 때문에 혹시 신혜선 배우를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영화 도굴은 좋은 선택이 아닐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코미디입니다. 영화의 장르는 표면적으로 범죄 영화지만 범죄라는 큰 스토리를 끌고 가는 동력은 코미디입니다. 영화의 많은 장면들이 배우들의 코믹 연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영화 전반적으로 코미디의 수준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 방심하고 있다가 팡 터지는 부분도 있고 피식하며 웃는 포인트도 존재합니다. 정말 가벼운 영화,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보고 싶은 영화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영화 도굴이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았던 점은 여기까지고 이젠 별로였던 점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첫째는 영화가 지루합니다. 영화가 시작하고 한 30분쯤까지는 영화가 나는 볼만합니다. 문화재 도굴이라는 개성있는 소재로 극을 이끌어가고 있고 군더더기 없는 빠른 전개가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화 초반부의 문화재 도굴 스토리가 문화재의 종류와 도굴 방법만 바뀌고 영화 후반부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문화재를 도굴하고 협력하고 배신하고 도굴하고 협력하고 배신하고 비슷한 플롯이 반복되다 보니 스토리가 예측이 됩니다. 당연히 지루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분명 도굴 영화인데 도굴이 너무 쉽습니다. 그냥 별거 안 했는데 도굴이 성공했대요. 영화의 주인공들이 도굴 과정에서 그다지 큰 위기나 갈등을 겪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굴 이후 밀수와 밀매 과정에서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극의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영화 제목이 도굴인데 극을 이끌어가는 주 사건이 아닌 부수 사건에서 극의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니 이는 영화의 가장 큰 단점일 겁니다. 차라리 영화의 제목을 밀매라고 하는 게 더 나을 듯 합니다. 둘째는 뜬금없는 결말입니다. 우선 동구가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이야기는 이 영화에서 굳이 등장했어야 했나 싶습니다. 너무 뜬금없었어요. 그냥 무리한 욕심을 부리다 전 재산을 털린 상길의 이야기라는 깔끔한 스토리로 진행했어도 주제를 전달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 이는 도굴이라는 영화의 제목과 범죄 영화라는 장르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죠. 상길과 동구의 과거사 없이 도굴꾼으로서 치밀한 계획을 짜고 상길의 물건을 털어가는 홍길동 동구를 묘사했더라면 영화의 장르적 재미가 더욱더 명확했을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범죄라는 일관된 소재를 바탕으로 전개된 영화가 되니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복수라는 스토리가 끼어들면서 영화는 주인공들의 협력을 통한 케이퍼 무비가 아니라 동구라는 한 개인을 위한 영화로 전락해버립니다. 이 점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 도굴에 기대하신 부분이 문화재 밀수꾼들의 치밀한 범죄극일 텐데 막상 뚜껑을 까고 보니 예고편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180도 달랐던 아빠의 원수갑기라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개연성에 대한 부분도 아쉽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구려 고분벽화 도굴 현장에서 흙을 맛보고 입구를 찾는다든가 총소리를 그렇게 내고도 어떻게 공안으로부터 빠져나왔는가 등 영화에서 개연성의 문제와 스토리의 비약이 정말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건 저만의 생각일 수 있지만 영화 후반부 설릉 땅굴에서 펼친 배우들의 액션은 컷 전환이 너무 빨랐고 카메라를 향해 비추는 불빛 탓에 도대체 무슨 장면인지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액션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 그 장면은 통으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